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드리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이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주제가 요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구독자 팬들은 아니 신의견 국방TV 국방 분야에 전념하지 왜 자꾸 이런 정치하냐 안 어울리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지금 당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분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발췌해서 정말 이 저들의 위험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지킵시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 공작원이 실토를 했습니다. 자생 간첩으로 종북 정권을 수립한다. 이게 북의 목표다. 이거예요. 자생 간첩으로. 자, 그러면은 누가 자생 간첩이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혈통 말씀 한마디에 분기탱천한 활동가들이죠.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 비토를 놓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냥 부기탱천해서 플래시몹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찍힌 사진들이에요. 8월, 7월 말 8월 다 이 시기에 찍힌 사진들입니다. 플래시몹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횡단보도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이렇게 하고 또 사라지고 이런 거 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프레카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냥 하루 만에 쫙 깔려버리는 그 프레카드인데 이재용 삼성 회장은 석방하고 왜 이석기는 석방하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죠. 아니 이재용 회장하고 이석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재용 회장은 대한민국을 부를 이루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정말 필요한 분이고 이석기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키서 북으로 넘겨주려고 했던 자인데 어떻게 그걸 똑같이 평가를 합니까? 근데 똑같이 평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온 전국에 프레카드가 쫙 깔리도록 이런 조직력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 중단 평화의 시작입니다 하면서 전교조들이 쫙 깔고 있어요. 뭐 그렇고 또 이런 1인 시위들 뭐 여기저기서 막 합니다. 이게 김여정 백두혈통의 말씀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썩들썩 흔들리는 겁니다.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추종자들이. 자, 인류 최악의 반인륜 집단을 추종하며 평화, 민족, 진보, 인권을 떠드는 자들 보십니다. 기가 막히죠.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선포 기자회견.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죠. 김정은 연설대회, 꽃물결 예술공연, 경기 백두칭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 김정은 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위임맞이 환영단 발족 기자회견.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 젊어요. 젊은이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물들게 했을까요? 정말 무섭죠. 사생간첩 전성시대죠. 누가 이 어린 청년들의 생각을 오염시켰을까? 자, 여기 이제 모자이크를 했는데 이분도 인권이 있으니까 당시 이 인터뷰 당시 김포 통진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기자님은 계급이 뭡니까? 제 계급은 플로레타리아입니다. 지금 이 썩은 사회를 바꾸는 것은 오직 플로레타리아 레볼루션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플로레타리아 레볼루션. 플로레타리아 혁명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백두칭송위원회 선포 기자회견 할 때 앞에서 지금 뭐 댄스를 하고 있는 이 여성들 다 젊은 여성들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을까? 자, 이 백두칭송위원회를 구성하는 명함 부자들 직함이 대체 몇 개야? 라는 기사를 썼는데 바로 일요신문이 18년 11월 23일 날 썼어요. 그 일요신문의 기사, 즉 백두칭송위원회 구성자들 한번 볼게요. 윤한탁이라는 사람입니다. 80살. 당시 백두칭송위원회 공동위원장이고 전 전교조 창립 멤버입니다. 전국 참교육 동지회 대표고 민권연대 의장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고요. 이나연 26살은 청춘의 지성 공동대표고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아주 뭐 요즘 그 세게 나오는 단체죠. 대진연 그 공동대표 박미 트럼프 탄핵 원정 청년 원정단 단장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고 고노민 29살은 법의 정당인 청년당 공동대표고 해리스 대사 참수 퍼포먼스 기획자며 통진당의 정말 센 사람이죠. 김수근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활동을 했던 그런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서 여기 윤한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교조를 창립했네요. 그리고 참교육 동지의 대표네요. 자, 이 고3 여학생이 이 플로리탈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학교 외에는 딱히 교육을 받을 곳이 없는 이 고등학생이 이런 플로리탈 레볼루션을 주창하고 있는 이 상황. 혹시 학교에서 듣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바로 총학생회에 편입되어서 그 총학생회들이 처음에 바로 그냥 색깔 입히는 작업하는 그게 당하진 않았을까요? 이런 연결고리가 없었을까요? 과거 전대협, 한총련, 지금 대진련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을까요? 라는 의혹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래서 전교조 참 무섭습니다. 자, 북한 노동당 내부 소식통의 충격적인 증언인데요. 남조선은 자생 간첩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데일리 NK가 8월 17일 날 보도를 했는데 이 데일리 NK의 보도 맞는 거 많았죠. 결국 데일리 NK 보도 이후에 실제 참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데일리 NK 보도니까 저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의 증언을 종합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혐의를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도 북한이 포섭한 활동가들이 대선과 관련한 지령을 받고 있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라고 북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알려진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공화국에 헌신하겠다는 훨씬 더 많은 남조선 혁명가들이 있다. 대체로 이들은 북한 당국이 포섭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북한 김정은과 당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관련 활동을 해온 것이다. 간첩 활동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당국은 이들과의 관계를 빠르게 손절한 것은 물론 문재인 정권 말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북측에 있는 이 북한 이 공작 부분의 내부 소식통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남조선에는 이 지금 청주에서 그 F-35 관련한 이 간첩단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훨씬 더 많은 이 북한 포섭 활동가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남조선 혁명가들이 북에서 북한 당국이 직접 포섭한 것보다 스스로 찾아온 놈들이 더 많다 이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생 간첩이 더 많다. 왜?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는데 자생 간첩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F-35 간첩단 나오니까 이들과의 관계를 빠르게 북한 당국이 손절했다 이겁니다. 손절하고 이거는 지금 이 국정원하고 이 청와대의 갈등으로 정리해버려라 라고 하는 지령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공화국에 헌신하는 활동가들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정권 수립입니다. 정권 수립. 자생 간첩 또는 공화국을 추종하는 자들을 대통령으로 세워라. 그게 공화국의 최고 이익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데일리 NK의 보도 말미에 이랬습니다. 대남 공작의 목적은 남조선 정권에 반대하고 공화국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대중 양상과 더불어 공화국의 우호적인 인사가 정권을 잡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본인들만 알겠죠. 자생 간첩 또는 여기서 말하는 공화국의 우호적인 인사, 공화국에 도움이 되는 인사, 즉 북한에 누군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 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지금 북에서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되겠죠. 자, 북한의 남조선 대선 개입 전략은 남조선 야당을 철저하게 매장시켜랍니다. 민주당을 도와주지 말고 왜? 지금 여기는 민중당이다 정의당이다 많으니까 어느 하나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도와주지 말고 야당을 매장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번 남조선 대통령 선거는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의 가장 중요한 공작 업무이자 목표다. 이 공작은 현 정부를 옹호하는 것보다는 야당의 입장이나 후보자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 정권이 좋아서 여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너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여당을 찍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또 뭐 밴드나 SNS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난 민주당 싫어하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이 싫어서 민주당 찍어야 되겠다. 과거 선거 때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나 민주당 너무 싫은데 국민의힘이 더 싫어서 나 그냥 민주당 찍을래.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과거 새누리당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누리당, 생누리당 그렇게 했죠. 프레임 짜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프레임을 짜냐? 국민의힘은 반여성 집단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여성 집단이다. 그래서 여기 이번 그 F-35 간첩단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죠. 여기에 북한의 지령문 그 워드 파일이 공개가 되는데 그 워드 파일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한당 의원의 아이 낳는 도구 등 여성 비하 발언을 걸고 자한당을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라. 그래서 자한당 의원이 아이 낳는 도구 누가 말했을까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일단 그렇게 프레임 짜는 겁니다. 자한당을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 여성 천시당, 이재명이가 여성에 대해서 그것도 자신의 형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존중한 겁니까? 또 태생적인 색광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자한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지자체 단체장쯤 되는 사람들 중에서 직원을 성추행해서 아웃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무려 광역단체장 중에서 3명이 직원을 성추행, 성폭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막대한 선거 비용을 또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짭니다. 그러면서 8월 10일 날 북한의 대외 주간지 통일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조선 여성 양궁 대표팀 안산 선수를 겨냥한 온라인 성차별 공격의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소문이 있다. 라고 통일신보가 지령을 딱 내리니까 그냥 국민의힘에서 안산 선수를 페미니스트로 몰고 가자. 머리가 짧으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카더라. 라고 쫙 여성 커뮤니티 이런 데서 그냥 들고 일어나죠. 그런데 이거 완전히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했냐? 어떤 여성 트위터리안이 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오히려 어느 쪽인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머리에 생각되는 쪽 있죠? 그쪽하고 관계가 깊은 보이는 여성 트위터리안이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게 돌고 돌아서 그냥 국민의힘이 안산 선수를 페미니스트로 몰고 갔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또 우리 민족끼리가 8월 17일 날 또 지령 내리네요. 최근 국민의힘이 성차별, 여성 천시 행태를 일삼고 있다. 그야말로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는 속담이 그런데 없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성 천시를 체질로 한 국민의힘이 더러운 악습이야. 어디 가겠냐. 자, 여러분 최근 이 소수 언론 그리고 SNS에서 어마어마하게 문제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민주당 관계자 그리고 두 번의 대선에서 문재인의 캠프에 있었던 관계자 민주당 관련한 표창장이 수두룩빽빽한 사무실에 수두룩빽빽한 그 자가 청소년, 어린 여성,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성추 폭행을 했다라는 게 지금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죠. 이 정도로 모든 언론이 장악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 국민의힘 당직자가 그런 거 있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지역의 시의원이라도 또는 지역의 군의원이라도 그런 일을 했다. 지금 온라인 또는 기사, 메인 뉴스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민주당 시의원, 민주당 군의원, 도의원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A정당,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행태입니다. 자생 관점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반여성 프레임 플러스 친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이죠. 이건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수 이꼴 친일 이렇게 프레임을 짜죠.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 천하의 좌빨 단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JTBC하고 JTBC 천하의 좌빨 언론이죠. 여기서 인터뷰를 합니다. 최재형 조부의 행적은 이완용처럼 1급 친일은 아니더라도 일제에 지속적으로 부역했다. 요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뜨니까 이제 뭐 싹이 피우기 전에 잘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지금 치고 나섰어요. 일제시대 때 면장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아버지는 뭐였습니까? 흥남 농업과장이었죠. 그 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먹물이 좀 들은 분은 또 글을 쓸 줄 아는 분은 이렇게 일을 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그 시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똑같은 직급을 비슷한 직급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문재인 아버지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문제를 삼습니까? 뻔한 내용이죠. 그 목표가.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친일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광복 직후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다. 이 실패를 자양분 삼아 과거사 망언과 역사 왜곡이 반복된다. 정세균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복절 날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잔재가 친일 언론, 친일 특권 세력으로 남아 여전히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다. 또 김원웅 광복회장이 YTN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의 핵심적 가치는 사실 민족주의다. 우리나라 보수는 갈등이 생기면 미국 편을 들고 일본 편을 든다. 이게 진짜 보수인가?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보수로 위장해 몇십 년 동안 끌고 왔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광복회가 이 깃발을 들고 나오니까 가짜 보수들이 당황한 것이다. 아니 얘는 참 무식하네요. 보수의 핵심적 가치가 민족주의다. 아닙니다. 진보의 핵심적 가치가 민족주의입니다. 보수의 핵심적 가치가 아니고 사실은 우파의 핵심적 가치가 민족주의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우파는 민족주의를 주창하지 않죠. 왜? 남북 분단이란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이 무식한 자는 이런 식으로 보수를 매도를 하면서 보수 이꼴 친일로 그냥 바로 프레임을 짜버리네요. 자신들이 한 거는 가만 놔두고. 자, 그래서 치밀하게 치고 들어오는 이 적의 대공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 이 야권은 자중질환이죠. 서로 지금 갈려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목표가 뭘까? 선거만 자꾸 이렇게 치르면서 자신의 몸값을 들였다 놨다 하면서 안내부의 주가를 올리려는 그 목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야, 참 기가 차죠. 어쩌면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몇 적을 꼽으라면 그 중에서 가장 수위에 올라야 할 이 분열의 대명사라는 그런 일부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정말 전투력 치열한데 전투력이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대단한 분인데 이 대단한 분을 안지 못하는 정당 또 이 대단한 분이 스스로 대의를 생각해서 이 전투력을 좀 억누르지 못하는 이 상황 모든 것이 지금 분열이죠. 그래서 지금 단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빅 텐트를 치고 그 빅 텐트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내 스스로 사실은 나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 스스로 접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자기 자신 빼고 자기 부인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접어야죠. 그냥 내가 끝까지 가서 시쳇말로 이 바닥에서 시쳇말로 광 좀 팔자. 광값 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음 선거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없어질 수가 있느냐? 나라가 넘어가 버리니까 없어질 수가 있죠. 이번 선거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천만의 말씀이죠. 자신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저 사람은 아닐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지지하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또 스스로 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전부 뭉쳐야 됩니다.
제발 뭉쳐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